네, 김남국 방지법입니다. 방지법. 네, 기사 보겠습니다. 의원들 코인 1원도 재산 공개해라. 네, 쌍따옴표가 있죠. 김남국 방지법 처리 급물살입니다. 어제 국회 정개특위가 열렸습니다. 정개특위에서 지금 정개특위 논의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어제 이 정개특위에서 의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 1원까지도 다 낱낱이 공개해야 된다라고 땅땅땅 의결을 했습니다. 어제 그 모습 같이 보고 얘기 이어가 보시죠. 현금이나 이제 주식이나 이런 거는 직계존비속 합산해서 1,0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만 이제 등록을 하게끔 돼 있는데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등락폭이 워낙 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산과는 별도로 단돈 1원이라도 가상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으면 이것까지 전부 신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 코인은 급등락이 너무 심해서 1원만 갖고 있어도 다 신고하도록 했다. 근데 약간 또 한켠으로 어떻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김동훈 위원님. 아니 아무리 급등락이 심해도 1원 는 게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되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지금 분위기 너무 편승해서 너무 과하게 또 제재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개특위에 1원도 재산 공개하겠다. 이른바 이제 언론 시각으로 보면은 헤드라인을 1원도 재산 공개하겠다라는 것을 뽑은 건데 이것은 성난 민심을 상당히 겨냥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1원도 재산 공개하겠다. 뭐 맞는 말씀이죠. 모든 낱낱이 공개하겠다라는 것은 뭐 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말씀드린다시피 1원이 수만 원까지 올라간 거는 우리 김치코인, 잡코인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사태에서는 뭐 수십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1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잡코인, 특히 한국 기업에서 발행하는 잡코인은 투자성보다도 투기성이 훨씬 강하다라는 면에서 저 정도의 1원도 재산 공개하겠다라는 것은 정치권에서 이번 김남국 사태, 김남국 게이트라고도 또 표현을 하죠.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을 반증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는 뭐 충분히 정개특위에서 뜨거라 하는 그런 심정을 잘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글쎄요.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1원도 낱낱이 밝히겠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김남국의 하는 행태에 정말 실체가 무엇이냐. 이게 정말 자금 세탁 아니냐. 정치 자금 세탁이 아니냐까지 우리 국민들은 사실 이 속 시원하게 좀 파헤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이따가 말씀을 또 나눠보겠습니다마는 36억 코인을 잡코인 21억으로 바꿔서 앉은 자리에서 15억을 손해를 봤단 말입니다. 그것을 아주 태연하게 이 거래를 하고 글쎄요. 제가 15억을 손해보는 거래를 저한테 하라고 그러면 저는 뭐 간이 작아서 못하는 상황인데. 손해보는 걸 알고 투자하진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왜 그랬을까? 이것이 뒤에 뭐가 있구나라는 그러니까 제 말씀의 요지는 1원도 낱낱이 재산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드러나는 사안보다도 그 후면에 있는 진짜 진상, 팩트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국민들이 더 궁금한 사안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정개특위에서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되는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됐었던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자체에 대한 해명, 해소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일단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지금 코인 1원도 재산을 다 공개해야 된다라는 요 얘기 이건 국회법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이 재산을 어디에 공개하느냐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에 공개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근데 정개특위 말고 어제 행안위, 행정안전위원회 소위가 또 열렸어요. 여기서 뭐가 통과됐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또 통과가 됩니다. 여기 볼까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날 법안 심사 제1소위를 열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네, 그러니까 정개특위에서는 의원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국회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다 공개를 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 행안위 소위에서는 모든 공직자, 국회의원뿐만이 아니고 공직자라고 한다면 고위공직자면 다 이거를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가상자산을. 이게 지금 통과가 된 겁니다. 지금 두 개의 법안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어제 같은 날 이게 다 지금 통과가 됐는데요.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현금 주식 기준, 현금과 주식은 이제 1,000만 원이 기준입니다. 신고하는 게 1,000만 원인데 0원 이상으로 지금 기준을 강화했다. 무엇을?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 의무는 0원 이상이면, 0원이 넘으면 1원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다 신고하는 걸로 강화를 했다. 3달까지 보유한 코인을 등록해야 된다. 보통 법이 통과가 되면은 그 뒤에 뭐 언제부터 시행한다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일단 당장 현재 모든 여야 의원들이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는 셈입니다. 당장 25일 날, 내일 모레죠. 국회 본회의에서 이게 처리가 되고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7월 말까지 이해 충돌이 되는지 여부, 요건 이제 정개특위 국회법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검토해 보고 이 시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가 사실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의원 전수조사를 하는 셈이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부분 윤두현 의원님, 예. 의원 전수조사를 놓고 뭐 여야 다 전수조사 합시다 얘기는 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얘기를 했었던 게 김남국 의원 개인에 대한 의혹이 먼저 해소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의원 전수조사 합의를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 전수조사를 네. 하자는 입장은 저희들도 같습니다. 같았죠. 다만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한 조사에 지장이 되는 것은 잠시 뒤로 미루자는 네.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는 보유권을 다 등록하도록 해서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해서 자연스럽게 전수조사되면 이 시간이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소요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이른바 선 김남국 그 의원의 코인 파문 조사를 하고 네. 뒤따라서 이 의원 전원에 대한 네. 조사, 이거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뭐 보니까 여야 만장일치로 일단 이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라는 건데 근데 이런 경우에 조승래 의원님, 예. 신고 안 하는 사람은 범인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안 지키면 처벌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지금 아마 이제 국회법 개정은 저겁니다. 그러니까 이해충돌 방지법 상에 네. 국회의원은 이해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없었죠. 그 그러니까 전엔 주식, 없었는데 이제 생긴 거죠. 그렇죠. 주식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했던 여러 가지 경력들 네. 그리고 이제 직계 좀비속들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해서 자기 국회의원의 활동과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가상자산을 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네.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는 그 국회의원직 상직이라든지 정도의 처벌이 당연히 갖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행안위에 통과된 거는 이제 공직자윤리법인데 네. 이건 4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당연히 국회의원도 포함됩니다. 거기에 이제 가상자산에 관련된 것들을 신고하게 돼 있고 네. 신고가 누락하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게 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처벌 조항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네. 이 문제는 사실은 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제 강제 수사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압수수색도 여러 군데 진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사가 진행 중인 거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 윤리특위에서 저희 당도 제소를 했기 때문에 네.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이고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것은 이 수사와 윤리특위 조사를 통해서 정리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기타 이제 그 공직자들이 가상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네. 그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 이제 동시에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선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게 이제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만약에 내가 그 가상 자산을 어떤 투자를 한다고 쳤을 때 그걸 만약에 재산 신고 전에 처분을 하면 현금화 할 거 아닙니까? 네. 현금화 기록이 남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사실 그 부분이 또 궁금했었습니다. 25일 날 일단 다음 기사를 좀 마저 보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네. 아까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이면 4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다 이제 포함이 됩니다.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8만 명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가 의무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김관옥 소장님. 예. 여기서 의외의 복병이 또 있을 수가 있다. 제2, 제3의 김남국 의원과 같은 이런 의혹, 논란이 고위공직자가 28만 명 중에 없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근데 왜 4급 이상이죠?
5급 밑에는 공무원 아닌가요? 그리고 훨씬 더 실무적인 어떤 권한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 공직자들은 실행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9급부터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코인은 사실은 투자가 아니거든요. 투기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부랴부랴 뭐 이렇게 불똥이 떨어지니까 이제 네. 뭐 행안위 뭐 등등 해서 이제 국회법도 개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왜 이제 와서 이런 거를 하느냐는 거죠. 두 분 국회의원 계시지만 네. 사실 이런 거 예상됐던 부분이거든요. 이 투기 자산을 권력자들이 권한을 많이 갖고 있는 우리의 대표들이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는 얼마든지 자기들의 개인적인 사적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가 지금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는 김남국 의원의 뭐 더 이제 세세한 어떤 내면, 네. 그때 뭐 왜 갑자기 뭐 한 10매덕을 손해 보면서 다른 지갑으로 옮겼느냐, 뭐 그런 이유도 다 알고 싶죠. 김남국 의원 것도 알고 싶지만 네. 더 알고 싶은 거는 또 다른 김남국가 없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전수조사 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5월 30일까지 전체적인 어떤 변동거를 6월 30일까지 지금 신고하라고 했으니 네. 이 법이 통과되면은 그 과정 속에서 다른 뭐 의원들 그리고 공직자들 네. 사실상 살펴봐야죠. 그런데 여기서 이 포인트가 25일 내일 모레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25일 본회의 처리면 김동원 의원님 네. 오늘 내일 사이 코인 시장의 대거 유동성이 대거 현금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또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우려가 충분히 가능하죠. 네. 주식 시장에도 이런 뭐 어떤 조그만 재료가 있으면은 그 이전부터 꿈틀꿈틀 되지 않습니까? 네. 예, 뭐 소문에 사고 실현되면 팔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듯이 25일이면 지금 오늘과 내일 정도인데 네. 아마 이 코인 시장 이른바 우리 4대 빗썸, 업비트라고 하는 그런 4대 이 거기에서는 지금 한 초긴장 상태일 겁니다. 물론 뭐 거래가 이루어져가 수수료는 더 많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상 4대 거래에서도 지금 압수수색이 일부는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추가로 또 예상이 되는 걸로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 시장 자체가 출렁출렁 거릴 겁니다. 네. 예, 그거는 뭐 명약관화한 일입니다만은 이런 출렁거리는 건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출렁거릴 때 또 다른 그 어두운 손이 또 개입될 수가 있는 것이죠, 충분히. 네. 이른바 이 검은 손들은요, 시장은 출렁거릴 때가 호재입니다. 네. 평범할 때는 사실은 그냥 잔돈 버는 거고요. 네. 시장이 큰 충격이 올 때, 이른바 쓰나미급 태풍이 올 때 검은 손들은 아주 쾌재를 부릅니다. 오늘과 내일에 아마 여러분들이 경제신문의 그 지면을 자세히 보시면은 네. 예,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 기미를 아마 충분히 느끼실 겁니다. 시장이 큰 혼란이 오면서 또 네. 다른 수익 세력들이 쾌재를 부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내일 신문 지면을 지금 예언을 해주셨어요. 일단 이 코인 시장의 출렁임이 아마 내일 조간에 실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지금 일단 각종 법이 지금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코인 논란, 우리가 그동안 약간 이렇게 쓱 밀어놨었던 이런 사각지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서서히 손을 대고 이제 개정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이게 또 좀 아이러니한 게 아까 김관옥 소장님. 네.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투기 자산이다. 근데 이 투기 자산이 어떻게 보면 이번 논란으로 어떻게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셈이 됐습니다. 자산으로 인정을 지금 받은 거 아닙니까? 자산 역할을 충분히 했죠. 네.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도 거기서 일부가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아파트 전세 자금으로 썼잖아요. 네. 그럼 그 돈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뭐 과세 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안 됐다, 뭐 네. 등등의 20대, 30대 청년들의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보호 차원 뭐 이런 걸로 계속해서 밀어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돈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어떤 현금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문다? 예컨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해왔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더 등락폭을 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된다는 거는 네. 시스템에 의해서 얼마든지 더 올랐다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변성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피해자들을 만들어내고 또 일부는 또 엄청난 소득을 갖게 하는 그런 투기의 어떤 장을 사실은 제도권이 방관을 했다, 이렇게 방치했다, 이렇게 네. 좀 비판하고 싶어요.
지금 옆에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먼 산만 대도권이 방관했다는 비판에 네, 지금 두 분 먼 산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검찰 김남국 잡코인 거래 클레이 스왑 운영사 압수수색. 클레이 스왑이 뭐냐? 이 코인을 예치하고 또 교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뭐 플랫폼 같은 그런 곳입니다. 네. 여기 좀 밑줄을 볼까요? 김 의원이 클레이 스왑 서비스를 통해서 업비트 등 기존 거래소에서 거래하지 않는 이른바 잡코인을 다수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자 구체적인 거래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네, 보겠습니다. 이 김남국 의원 36억의 위믹스를 클레이페이 토큰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잡코인, 여기는 잡코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교환했을 때 사용을 했었던 예치 교환 서비스 그 클레이 스왑 운영사를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무상 코인, 이 에어드롭 자료도 같이 수색을 했다라는 겁니다. 검찰이 지금 이 코인 논란 관련해서 의혹 관련해서 지금 수사 지금 속도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이퀄 강제조사라는 건데 지금 압수수색이 몇 번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김남국이 36억 거래한 코인 교환업체 압수수색. 김남국은 일주일째 침묵하고 있다. 네. 김남국 의원이 두문불출 상태입니다. 네. 최근에 가평휴게소에서 내가 김남국 의원 봤습니다라고 또 사진을 찍어서 제보를 하는 그런 시민도 있었습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의원님이라고 하는 걸 내가 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가장 마지막에 공개적으로 이 노출이 됐었던 게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한 진보 유튜브에 지난 15일에 출연을 하고 오늘이 23일이니까 이제 8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SNS에 이런 글을 또 썼더라고요. 김남국 의원 세금 낭비 그만하고 의원직을 내려놓는 게 순리다. 공무 수행이 아닌데 관용 차량 보좌진을 쓰면 세금 낭비 아니냐. 대체 어디에 숨어 있냐? 숨어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산골에서 머리 식히고 있는 것이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굉장히 좀 비판적인 분위기가 납니다. 일단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이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김관옥 소장님. 네. 지금 여기 계신 네 분 중에 김남국 의원님이랑 그래도 또 가끔 연락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네. 어디 있는 걸까요? 저도 모르죠. 근데 이제 장해찬 최고의 말 중에 네. 저는 저 위의 문장은 동의를 해요. 김남국 의원 뭐 세금 낭비하고 의원직 네. 내려놔라. 충분히 그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래 어디에 숨어 있냐, 산골에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거는 사실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본인도 뭐 많은 후회가 있겠죠, 김남국 의원. 네. 하지만 지금은 저렇게 좀 숨어 있을 때는 아니다. 오히려 이 장면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네. 어느 부분은 어떻고 뭐 이런 부분이 이렇다라고 소상히 국민들에게 밝히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반성하고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본인 그리고 본인이 몸담았던 당 진영 모두에게 사실은 이 득이 되는 것이지 지금 계속해서 수번화인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다른 얘기들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끊어주는 노력을 희생을 해가면 뭐 희생이라는 단어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책임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본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김남국 의원 입장에선 굉장히 아까 말씀처럼 뭐 후회,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 내에선 아까 뭐 끊어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쓰셨는데 당 내에선 김남국 의원 지금 좋게 보일 리가 없죠. 박용진 의원은 이렇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들어보고 오시죠. 김남국 의원은 못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당의 그 이른바 논란을 만들어 놓고 네. 또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자료나 이런 걸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은 채로 탈당을 했기 때문에 징계 기간이든 아니든 그건 무관하고요. 아하. 민주당의 그 뭐 향후 한 10년, 20년 동안 어쨌든 지금 있는 분들 중에서 몇 분이라도 국회의원 하실 분들은 계실 거고 예.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그 지금 뭐 그 당원 당규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건 별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적으로 네, 박용진 의원 굉장히 단호한 목소리로 복당 못합니다. 라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OX 팻말이 있죠. 김남국 의원, 의혹 해소하고 복당한다. 하나, 둘, 셋. 이거는 만장일치네요. 복당할 수가 없다. 복당할 수가 없다. 이건 조승래 의원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 부분이 제가 지난번에 우리 쇄신 의총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탈당을 했다 하더라도 당적을 보유하고 있었던 시절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네. 당에 정확하게 소명하고 진상조사에 협조를 해라. 탈당했으니까 협조할 의무가 없다. 의무는 없을지 모르지만 네. 정치적 의무는 있는 것이다. 근데 만약에 그 당의 진상조사 과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네. 당은 정치적으로 그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사실상 제명 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게 대체적인 의원들의 생각이고요. 네. 뭐 저만 하더라도 제가 뭐 국회의원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민주당을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원으로 있는 한 김남국 의원은 명확하게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만약 저게 다 오해고 무슨 뭐 정말로 무죄가 나고 뭐 다. 그런 것이 되지 않는 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예. 굉장히 단호한 표현을 쓰셨어요. 국회의원은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당원으로 남아있는 한 김남국 의원은 돌아올 수 없다라고까지 단호하게 말씀을 주셨는데